이번 시간은 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소액투자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전략 그리고 투자처까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위치는 다 아시죠? 네, 보시면 서울로 봤을 때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넓혀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바로 다 용산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자, 용산의 중심이 어딘지,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디냐면 일단은 바로 용산역이겠죠. 네, 용산역이에요. 용산역과 그리고 서울역을 잇는 이 지하철 노선이 용산의 중심축인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개발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 용산역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지상철인데 지하화해서 공원화하기로 얘기가 다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들이 이제 중심축이면서 개발의 핵심이에요. 네, 여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용산의 호재가 어디가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개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우리 일단은 지하철 뭐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용산역에 GTX-B가 생기죠. 예. 그리고 올해 착공 예정이고 30년 완공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색광명철도도 2025년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분당선도 용산 연장이 2026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대략적으로 2030년 이후에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개발, 그러니까 지하철이 새롭게 생기는 게 세 개의 노선이 새롭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 표시가 된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어떤 거냐면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들이에요. 구역 지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재건축,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을 체크를 해 놓은 거고, 용산하면 빠질 수 없는 개발이 있죠. 가장 중요한 개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용산 생태문화공원입니다. 이 두 개의 개발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이 용산 서울역 이 중심으로 바로 왼편에는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오른편에는 한강공원이란다. 용산공원이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제업무지구는 최근에 발표를 했죠. 100층까지 짓겠다. 매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었는데, 올 상반기 6월 예정인데 구역 지정해서 실제적으로 100층으로 짓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한 호재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그만큼 일대가 다 개발할 때 탄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용산 생태문화공원도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일부씩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굉장히 넓게 그런 공원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개발 계획이고, 이걸 중심으로 일대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먼저 내가 투자자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중심축을 놓고 여기를 서측, 이쪽을 동측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일컬어요. 내가 서측으로 갈지 동측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하냐? 지역마다 약간 특징이 있는데 이제 잡아드릴게요. 보통 동측은 대부분은 가격대가 좀 많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한강변에 있는 이 이촌동과 서빙고동 이쪽 라인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는 게 또 새롭게 바뀌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대가 좀 많이 높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한남 뉴타운이 있죠. 소액 투자의 소자도 꺼낼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동측은 일반적으로 용산 투자를 앞두시는 분들은 자금대가 좀 높으신 분들, 자산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동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반대로 서측은 국제업무지구 이제 개발 발표가 났고 이슈는 많은데 실제적인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한강변만 일부 이렇게 한두 동짜리 아파트들만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빌라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 이슈들이 여기가 더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투자,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접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서축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그건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지역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고 진짜로 현재 기준으로는 소액으로 그나마 다른 곳들보다 진행하는 곳보다는 적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 가장 많이 문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두 지역입니다. 어디냐? 한 군데 왼편은 청파동 일대고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동후암, 이태원 일대입니다. 이 두 지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들은 아니라서 소액 비교적 저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 외에도 일부 다닥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재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은 배제하고 소액 투자는 이 두 지역을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또 후암동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후암동 많이 문의들이 있어요. 왜냐? 여기 남산 서울 타워가 있는데 여기 고도 제한 때문에 원래 20m였다가 28m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고 최근에는 또 정비 계획,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최대 45m까지 고도 제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지고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정말 재개발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보통 건축을 할 때 3층 기준으로 그러니까 1층 기준으로 3m당 한 층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20m 제한이 있을 때는 7층까지만 가능했는데 28m로 갔을 땐 9층까지도 가능하고 45m까지로 대폭 추가 완화가 됐을 때는 15층까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좋은 호재죠. 호재는 분명한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할 필요는 있는 게 자 재개발을 했어. 그래서 아파트가 새롭게 생겼는데 15층짜리를 계획해서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길게요. 지금 어느 지역도 15층을 기준으로 재개발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사업성을 최대한 높여서 용적률 대비해서 최대로 높게 뻗어서 많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지들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많이들 재개발을 하는데 건축비도 오르지, 그리고 자재값, 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최대한 한 세대라도 하나라도 더 많이 생기게끔 해야지만 사업성을 줄일 수가 있는데 15층까지 됐을 경우에 과연 그게 될지 안 될지의 여부는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연히 호재고 더 좋고 당연히 용산이라는 그 프리미엄 때문에 분명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좋은 선택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15층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 재개발을 한다? 이게 과연 진행은 하겠지만 추후에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은 염두를 해두고 접근을 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청파동 일대입니다. 다 이제 재개발이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거나 진행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찾는데요. 지역 한번 보면 이 파란 표시들은 다 이제 구역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알짜배기 라인이죠. 이쪽 같은 경우엔 지금 청파 3구역 그리고 청파 3가 모아타운 그리고 청파 숲대입구 역세권 개발, 청파 역세권 개발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이거에 대한 건 또 이제 저희가 다음 영상 때는 더 세부적으로 현재 진행 상황과 가능성 여부 그리고 시세들도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쪽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있어서 오늘 마이크를 든 거예요. 왜냐?
다른 곳들은 작년, 빠르면 재작년부터 작년 이렇게 계속 추진을 원래부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3월 말일 거예요. 3월 말에 최초로 스타트를 한 지역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숲대입구 역세권 개발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얘기가 나와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3월 말쯤에 막 생기자마자 이제 송파동 2가 역세권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이라고 플랜카드가 나와 있어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뭐 지금은 아마 없겠지만 그 당시에 생겨나자마자 바로 발족을 해서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해서 추진준비위원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숲대입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예를 들어서 일례로 청파 3가 모아타운 아래쪽 작년부터 추진했던 곳은 역세권 개발을 원래 추진을 하길 원했고 그렇게 했는데, 법령이 바뀌면서 역세권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모아타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건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전에 서울 신역세권 구상을 하면서, 자, 역 중에 어느 역이 개발 가능성이 더 크고 더 이제 높게 개발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있어서 도심 역세권 그리고 광역 중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 숲대입구가 광역 중심의 특화 구역으로 숲대입구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참고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용산역도 광역 중심의 고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따른 혜택이, 도심 광역은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해 줬어요, 실제로. 네. 복합 같은 경우 50층 이상, 주거는 35층 이하로 원래 계획이 되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다 올렸죠. 2022년도였나요? 그때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이 400%가 맥스였는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700%까지 올려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층은 폐지가 됐어요. 35층이 아니고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입지도 좋은 상태에서 사업성도 받쳐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실제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이렇게 막 초기 단계 시작을 했을 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미리미리 잡으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1년 전, 2년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니면 이미 선정되어 있는 곳들 보면은 진행을 하고 있었던 초기 단계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 여기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1년 뒤, 2년 뒤를 봐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진행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소액 투자는, 자, 용산 같은 경우에 서측, 동측이 있지만 소액 투자로 봤을 때는 서측이 좀 더 유리하고 초기 단계 지역이 많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액 투자 기준에서는 동우암동 쪽이나 청파 쪽이 이제 가장 많이 문의가 있고 실제로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5층 제한이 있다라는 건 염두를 해두고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신청도 했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만, 이 15층 제한이 과연 진행함에 있어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더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파동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단계에 낮은 투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들이 있으니까 눈여겨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사업성을 먼저 봐야겠죠. 근데 사업성을 여러분들 일일이 판단하기가 초기 단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지금 얼마까지 높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고층이 그래서 얼마까지 가능한지 여부 등등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왕이면 나의 자산을 늘리는 목적이라면 투자금은 2억대면 최고의 선택지일 겁니다. 용산에 사실 2억대로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나치게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지방분들 같은 경우에 용산을 보러 왔는데 추천을 받았는데 매매가가 2억대, 3억대 막 갑자기 저렴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저렴하다 하고 얘기만 듣고 그대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눈물을 흘리죠. 왜 그러냐?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재개발과는 무관한 지역을 선택한 경우들,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는 게 되게 많이 봤어요.
시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내용에 더 비싼 건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너무 저렴하고 너무 욕심 부려다가 더욱더 큰 걸 놓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투자금 2억대로 접근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고 추후 상승폭을 봤을 때도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02-556-6961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 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도 그 소액 투자 가능할 때 이제 후암동이나 청파동 진행 상황과 가능성, 시세 파악하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